2.2절은 우리가 이제 오비탈과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그리고 베이시스 펑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화학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수소 원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다전자 시스템의 파동함수를 어떻게 묘사를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는 놈을 하나를 사용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놈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 개를 써가지고 묘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하나를 쓰는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잘 맞을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2.2.1절은 이제 스핀 오비탈이라는 개념과 스페이셜 오비탈입니다. 우리가 그 양자화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비탈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라라고 하면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웨이브 펑션인데, 바로 하나의 전자를 특별히 이제 써줄게요. 하나의 전자를 묘사하기 위한 파동함수를 우리가 특별히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비탈 중에서도 우리가 스페이셜 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스페이셜이 이제 공간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공간상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psi i의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에는 이 제곱의 dr를 했을 때 이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게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스페이셜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자의 움직임을 완전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스핀이었죠. 그래서 스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크사이를 사용을 하는데, 크사이 x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스페이셜 오비탈 psi랑 스핀 펑션 시그마를 곱해준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그마라는 놈이 알파 아니면 베타밖에 없으니까 이거나 아니면 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셜 오비탈에는 요렇게 대응되는 두 개의 스핀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파랑 짝지은 거랑 베타랑 짝지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2장부터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2.1을 풀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MS에 제출 창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 2.2.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2절은 이제 하트리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2.2.1절에서는 싱글 일렉트론을 다뤘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하나의 전자를 묘사하기 위해 스페이셜 오비탈이니 스핀 오비탈이니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근데 우리는 싱글 일렉트론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collection of electron.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n개 전자가 있는 시스템을 묘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작할 때 이제 여러 개의 전자를 서로 모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전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Non-Interacting 시스템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Interacting System. 그래서 여기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텀을 더한 그런 1전자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빠져 있죠.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은 빠져 있고, 근데 빠져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실제로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의 속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 원자핵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든다는 것과 하는 형태로 반영이 조금씩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리펄전이 반영은 되어 있는데 reflected average way, 전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포텐셜로 그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j 번째 스핀 오비탈에 가해주게 되면 i번째 전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j번째 오비탈에. 그러면 ej, xij, xi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의 i는 i번째 전자의 움직임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자가 들어있는 스핀 오비탈의 경우에는 j번째니까 에너지는 EJ라고 빠져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학부 계산학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이런 합의 형태로 주어지면 아이겐 펑션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겐 펑션은 프로덕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트리 프로덕트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n번째 전자를 포함하는 n 일렉트론 시스템의 하트리 프로덕트 타입의 파동 함수는 첫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i번째 스핀 오비탈,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j번째 스핀 오비탈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이겐 밸류는 다시 또 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정의한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하트리 프로덕트의 아이겐 밸류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토탈 에너지 E라고 하는 거는 구성 성분 스핀 오비탈들의 오비탈 에너지들을 쭉 다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ercise 2.2번이
실제로 이 오비탈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이라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기로 하트리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난 파동 함수는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 즉 uncorrelated다 혹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트리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난 파동 함수를 가지고 어떤 V라고 하는 dV라고 하는 미소 볼륨, 아주 작은 볼륨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파동함수 제곱의 볼륨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dV라고 하는 볼륨은 결국은 1번 전자를 dx1에서 발견할 수 있는 2번 전자를 dx2, 그래서 마지막 전자 dxn을 n번째 전자를 dxn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트리 프로덕트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i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의 1번 전자, j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의 2번 전자, k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의 n번째 전자, 요렇게죠. 여기서 제가 쓰는 인덱스인 ijk는 여러분들이 뭐 abc로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dx1 to dxn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코디네이트가 같은 함수들끼리 묶어 봅시다. 뭐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 마지막으로 xn 뭐 이렇게 가지고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떼서 모으면은 제곱에 dx1 xij x2의 제곱에 dx2 xik의 xn의 제곱에 dxn 이렇게 되죠. 결국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1번 전자를 x1이라고 하는 위치에 dx1이라고 하는 미소 볼륨에서 발견할 확률, 요거는 2번 전자를 x2라고 하는 위치에 dx2의 미소 볼륨에서 발견할 확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전자를 xn의 위치에서 dxn에서 발견할 확률, 보면 전부 확률의 곱하기로 나타나 있잖아요. 확률이 이렇게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사건들이 1번 전자와 2번 전자, 이런 관찰할 수 있는 확률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트럼프 카드 잘 안 하시죠? 뭐 포커 카드 같은 것들. 52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이제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10, J, Q, K, A 13개가 있고, 그 다음 문양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하트 표시, 그 다음 클로버, 뭐죠? 저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요렇게 네 가지 문양이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문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에이스 하트 모양을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에이스를 뽑을 확률이 13분의 1이고 하트를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52분의 1이라는 걸 알죠. 이 경우에는 숫자와 문양 사이에 아무런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따뜻한 감자가 있고 두 개의
찬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따뜻한 감자를 뽑을 확률은 그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미에 손을 넣어서 뽑았을 때 따뜻한 감자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뜻하다, 차갑다 2분의 1, 감자, 사과 2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예제에서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게 감자가 나올 확률이랑 100%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독립 사건의 꼽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하트리 프로덕트는 지금 봤을 때 개별 사건들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리고 또 하트리 프로덕트의 또 하나의 단점은 안타이 시메트리 프린시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이 시메트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i와 j 번째 전자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파동함수의 사인이 바뀐다고 했죠. 근데 하트리 프로덕트는 안타깝게도 그런 성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트리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안타이 시메트리 룰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안타이 시메트리 룰은 파동함수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기본 대전제 중에 그 양자화학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트리 프로덕트를 잘 이용을 하면은 안타이 시메트리 룰을 만족시키도록 할 수 있는데 이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스핀 오비탈 x 그 사이 i와 그 사이 j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트리 프로덕트 1, 2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i번째 스핀 오비탈의 1번 전자, 그 다음에 j번째 스핀 오비탈의 2번 전자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쓰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트리 프로덕트인데 이번에는 2, 1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i번째 스핀 오비탈의 2번 전자, j번째 스핀 오비탈의 1번 전자를 넣는 겁니다. 즉 오비탈 순서는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넣는 전자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전자는 사실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얘는 A 전자, 얘는 B 전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 두 개의 해는 사실 똑같은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그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얘가 1번, 2번이다 혹은 2번,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런 동일한 해를 처리를 할 때에는 더하기를 하는 두 개의 해를 더하는 시메트리 방법이 있고 마이너스의 선형 조합을 취하는 안타이 시메트리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안티 시메트리 룰을 파동함수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조합을 따라갈 거라서 프사이 1, 2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트리 프로덕트 1, 2 빼기 하트리 프로덕트 2, 1에 비례한다라고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도입하면 루트 2분의 1 프사이 1, 2 하트리 프로덕트 빼기 프사이 2, 1 하트리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하트리 프로덕트 웨이브 펑션을 구성 성분으로 해가지고 안타이 시메트리 룰을 만족시키는 그런 보다 완벽한, 보다 완전한 해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942 1, 2를 했을 때랑 942 2를 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게 1, 2, 2, 1이 2, 1, 1, 2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 차이만 나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exercise 2.3번이랑 2.4번은 요 식이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새로 하트리 프로덕트 두 개를 선형 조합한 게 여전히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2.4번은 이 파동함수나 이 파동함수나 이 것들의 선형 조합인 이 파동함수나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런 이펙티브한 원 일렉트론 해밀토니안만 고려를 할 때에는 전부 다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입실론 i 더하기 입실론 j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 하트리 프로덕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 이 파동 함수는 사실 우리가 행렬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눈치를 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처음으로 알아채고 제안을 하신 분이 슬레이터 경이라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I1 xj의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앞의 식이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D-BC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눈치챈 슬레이터 분이라고 해야 되나? 슬레이터 경의 그런 노력,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n 일렉트론 시스템으로 가져가면은 부사 1, 2 n개 전자에 대해서 쓸 때는 n 일렉트론 분의 1에 그 사이 i 1에 그 사이 j 1 그 사이 k에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번 여기 지금 1번 전자 쭉 했으니까 이제 2번 전자 그 사이 j에 2 그 사이 k에 2 그래서 마지막으로 n 그 사이 k에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가로줄은 전자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1번 전자, 2번 전자, n번 전자. 그 다음 이 세로는 이제 컬럼은 바로 스핀 오비탈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뭐 i번째 스핀 오비탈, j, k번째 스핀 오비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쓰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굉장히 쓰기 귀찮아가지고 shorthand notation이라고 해서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다이아고날 엘리멘트만 이렇게 cat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따라 쓰는 거죠. 다이아고날 파트만. 근데 이제 이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면 당연히 1번 전자, 2번 전자, 뭐 마지막에는 n번째 전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xi, xj, xk 뭐 이런 식으로까지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요렇게 썼을 때 요게 요런 형태고 더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이런 디터미넌트 형태였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예제 2.5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두 개를 가지고 적분 오버랩 계산을 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하트리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은 하트리 프로덕트로 주어진 파동함수는 전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었죠.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의 전자 발견 확률의 곱으로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파동함수를 그러니까 하트리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난 파동함수를 안타이 시메트라이즈를 하니까 즉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익스체인지 이펙트 그리고 익스체인지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같은 스핀들 사이에서만 작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릴레이션의 한 종류인 익스체인지 코릴레이션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이 I 그냥 1번, 2번으로 합시다. 네, 1번, 그 사이 1, 그 사이 2 이런 슬레이터 디터미넌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뭐 그 사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셜 오비탈 프사이 1에 알파가 곱해져 있고 그 사이 2라고 하는 놈은 스페이셜 오비탈 프사이 2에 베타가 서로 다른 스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슬레이터 타입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숏핸드로 주어지면은 이게 2분의 1에 그 사이 1의 1번 전자 2의 2번 전자 빼기 2의 1번 전자 1의 2번 전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동함수에 제곱해서 x1, x2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에 그 사이 1, 그 사이 2, 2의 1, 1의 2의 제곱 dx1, dx2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자를 R1이라고 하는 위치, R2라고 하는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X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X는 R과 W를 포함하고 있는 4코디네이트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그 위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스핀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스핀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요 값을 적분을 하는 거죠. R1, R2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건 뭐 너무 기니까 사실 다 쓰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그 서로 다른 스핀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x1에 1, x2에 2 자기 스스로 곱해지는 거 말고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 있죠. 그 요거랑 스타가 붙고 뒤에 거 x2에 1, x1에 2 그러면은 1번 전자에 대해서 적분할 때 요렇게 적분하고 2번 전자는 요렇게 적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번 스페이셜 오비탈은 푸사이 1의 알파고 2번 스핀 오비탈은 푸사이 2의 베타예요. 그래서 스핀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알파 베타 서로 올소고날 하죠.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2분의 1에 푸사이 1의 1의 제곱 푸사이 2의 2의 제곱 더하기 푸사이 1의 2번 전자가 있을 확률 2의 1번 전자가 있을 확률의 dr1, dr2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파동함수 그 각각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의 구성 요소인 하트리 프로덕트 1, 2 하트리 프로덕트와 2, 1 하트리 프로덕트의 제곱의 합이죠, 그죠? 각각의 하트리 프로덕트의 전자 발견 확률을 평균 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오포지트 스핀 사이에서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파동함수를 표현해 봤더니 서로 다른 스핀에서는 하트리 프로덕트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같은 스핀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볼게요. 같은 스핀에 대해서는 same 스핀,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뭐 1번 스핀 오비탈은 1번 스페이셜 오비탈의 베타, 2번 스핀 오비탈은 뭐 2번 스페이셜 오비탈의 베타, 이런 식으로 같은 스핀으로 일부러 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하면 그 사이 1, 그 사이 2가 되고,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역시 똑같이 1번 전자는 R1, 2번 전자는 R2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앞에처럼 사이 1 1번 전자 제곱 더하기 1번 전자의 제곱 뭐 요렇게 나타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크로스 텀들이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그냥 얘가 사실은 루트 2분의 1에 사이 1, 1, 2,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1에 1, 1에 2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제곱을 한다는 거는 이거랑 이거 제곱하고 그냥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 얘들끼리도 서로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때 보면은 앞에서는 스타가 붙고 그 사이 2에 1, 그 사이 1에 2 이걸 적분을 하는 건데, 1번 전자 그 적분 변수가 같은 애들끼리 적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분하고 이렇게 적분할 텐데, 앞에서는 얘는 뭐 알파 스핀, 얘는 베타 스핀 이래가지고 스핀 때문에, 스핀의 올소고날리티 때문에 0이 돼버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베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스핀에 대한 올소고날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크로스 텀들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발견했을 때 인디펜던트한 시스템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에다가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는, 이 시스템은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구나, 서로 전자 두 개가 서로의 모션을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1번 전자도 R1, 2번 전자도 R1에 위치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0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스페이셜 오비탈이 같다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페르미 홀이라고 부르고, 페르미 홀은 같은 스핀 사이에서, 같은 스핀을 가진 시스템은 공간상에서 같은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로 표현된 파동 함수의 경우에는, 같은 스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체인지 코릴레이션이 도입이 되는데, 서로 반대의 스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코릴레이티드 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하틀 프로덕트에서 이제 한 발짝 그래도 온 거죠. 같은 전자, 적어도 같은 스핀에 대해서는 코릴레이션을 조금은 도입을 했으니까. 여전히 근데 갈 길이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코릴레이션을, 서로 다른 오퍼짓 스핀 사이에 코릴레이션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게 바로 이제 2.2.4절의 제목인 디 하트리폭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학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매니 일렉트론 시스템인데, 이거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하트리폭 어프록시메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고, 하트리폭 어프록시메이션은 사실 3장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지금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 안타이 시메트릭한 파동 함수가 되는데, 이게 바로 바닥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N 일렉트론 시스템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타이 시메트리 룰을 만족하는 그런 파동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si 제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닥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그 사이 1, 그 사이 2 해서 그 사이 n에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죠, 그죠?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형태로 나타난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스핀 오비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찾는 거에 가깝죠. 그 에너지가 가장 그 개수에 대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도록 찾고, 그것이 토탈 에너지 E0는 부사이 제로 해밀토니안 부사이 제로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트리폭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절에서는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배울 거예요. 그냥 맛만 보고 갈 거예요. 그 하트리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폭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사실 이게 폭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F 발음을 강하게 내는 것 같아서 폭이라고 하니까 약간 P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이 폭 오퍼레이터가 그 사이 I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입실론에 그 사이 I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트리 폭 할 때 나오는 폭이고, 하트리 폭 오퍼레이터는 생긴 꼴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논 인터랙팅 시스템의 이펙티브 원 일렉트론 해밀토니안, 이 HI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IA RIA 분의 ZA.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아시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가 원자핵과 상호작용하는 쿨롬 에너지가 되고, 마지막에 이 하트리폭 포텐셜이라는 게 더해지는데, 이게 바로 하트리폭 이퀘이션의 정수가 되는 거죠. 바로 어떤 하나의 전자가 다른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평균적인 포텐셜에서 겪는 에너지를 더해가지고 폭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그 식을 그 아이겐 밸류 식을 우리가 풀면은 코릴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에버리지 웨이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파동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리폭 이퀘이션의 정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트리폭 어프록시메이션은 다전자 시스템 매니 일렉트론 프로블럼을 1전자 문제로 바꿔서 훨씬 풀기 쉽게 만들고, 그때 전자들 간의 반발력은 어떤 평균적인 에버리지한 정도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트리폭에서 얻어진 파동함수 푸사이 제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 페이지 가서 해야겠네요. 큰 내용은 없지만은 픽토리얼 레프리젠테이션 오브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는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전자가 오비탈에 두 개씩 쭉 차 있는 거고, 그 위에는 또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1, 2 해서 그 사이 n까지 전자가 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occupied 혹은 OCC라고 표현하고, 이 위에 남은 그 사이 n 플러스 1부터는 비어 있으니까 가상의 버추얼 오비탈이라고 해서 VIR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다전자 시스템은 파동 함수를 나타낼 때 오비탈을 가지고 오비탈을 구성 성분으로 해서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만들면 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이제 분자의 경우에 파동 함수의 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알고 있긴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2.2.5절의 제목은 The Minimal Basis H2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형식으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카이1, 카이2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카이라는 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원자를 다뤘으니까, 뭐 원자의 경우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 s 오비탈이니 p 오비탈이니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바로 LCAO MO라고 해서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to Generate Molecular Orbital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듯이 원자 오비탈을 우리가 선형 조합을 하면 분자 오비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2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뭐 1번 전자, 2번 전자 이렇게 있겠죠. 번호는 지웁시다.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뭐 이 1번 전자의 거동을 묘사하는 것을 파이 1이라고 하고,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는 이렇게 되고, 2번 전자의 거동은 파이 2로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자가 속할 수 있는 오비탈들의 경우에는 서로 올소고날 하죠. 뭐 1s 오비탈과 2s, 뭐 2s와 2p 이런 것들 같은 같은 전자에 대해서는 올소고날한데 이렇게 서로 다른 전자에 대해서는 꼭 올소고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오버랩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버랩 인테그럴 S의 경우에는 dr1, dr2 이렇게 해가지고 phi1 스타, phi2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 값이 0이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뭐 이게 결국에는 미니멀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이 둘 다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LCAO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상수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더하기를 해줄 거냐 빼기를 할 거냐.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은 시메트릭한 몰레큘러 오비탈이 나올 거고, 푸사이 원이 원자 오비탈의 이런 합으로 나타날 거고,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루트 2에 1 플러스 s에 파이 1 더하기 파이 2가 될 거고,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안타이 시메트릭 하게 되고, 푸사이 2의 경우에는 파이 1 빼기 파이 2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1 마이너스 s로 되겠죠. 이거는 연습 문제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2.6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올소 노멀한 셋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2.2.5절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아토믹 오비탈을 가지고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은 어떤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분자 오비탈 MO를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 푸사이 i를 C mu i 그 다음에 phi mu r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를 선형 조합을 해가지고 분자 오비탈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H2 뭐 실제로 근데 이거 하는 것들은 전부 3장에 가서 나와요. 지금은 그냥 그런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H2 미니멀 베이시스는 수소 원자의 1s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적어도 원자 오비탈 원자 상태에서도 전자가 차 있는 오비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스핀 오비탈 그 사이 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에 알파를 곱한 거. 우리가 이제 알파 오비탈은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알파 스핀이 짝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스핀 오비탈의 경우에는 똑같은 스페이셜 오비탈에 베타 스핀이 짝지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푸사이 원 바로 표현할 겁니다. 3번 스핀 오비탈은 두 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에 알파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스핀 오비탈은 두 번째 스페이셜 오비탈에 베타를 곱해서 이런 것들은 푸사이 2 바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이런 파동 함수는 푸사이 1의 알파 전자, 푸사이 1의 베타 전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성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귀찮으니까 1, 1, 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푸사이가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바닥 상태를 쭉 이야기했는데 넘어가서 들뜬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닥 상태는 우리가 하트리폭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러면 들뜬 상태는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하트리폭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스핀 오비탈을 2K게 가지게 되죠.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럼 바닥 상태에서의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xi 1, xi 2, xi n 이런 슬레이터 디터미넌트인데, 여기 조금 더 표현해 줍시다. xi ab, xi n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뭐랄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죠? 실제로는 여러분이 2K개의 스핀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는 N 팩토리얼 분의 2K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2K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아서, 기준 상태로 삼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occupied 오비탈과 virtual 오비탈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occupied에서 virtual이 하나 바뀐 거, 뭐 2개 바뀐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개수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뭉뚱그려서 다 카운트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리 excited determinant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occupied A를 virtual R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동함수를 AR,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i 1, xi 2부터 쭉 있다가 A가 R로 바뀐 거니까 xi R, xi B, xi N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1, 2 해가지고 A, B, N까지 전부 그냥 하나의 전자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스핀 오비탈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핀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스핀 오비탈은 오비탈에다가 스페셜 오비탈에다가 스핀까지 꼽혀져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푸사이 AR의 경우에는 이렇게 더 해놓을까요? 해가지고 여기는 RS 이렇게 해놓으면, 요 파동함수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1, 2 차 있고 A가 B고 B에 있고 다시 N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 B였다가 요 R이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2개를 올리면 doubly excited determinant 그 사이 A, B, RS를 하면 그 사이 1, 2, 그 사이 R, 그 사이 S, N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1, 2는 차 있고 RS가 이제 모두 B겠죠. 버추얼로 바뀌었으니까 N까지 차 있고 N 플러스 1 B였고, 이제 R이랑 S가 이렇게 전자가 차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리플, 이런 트리플, 쿼드루플 엑시테이션 전부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제 이그젝트한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걸 가상의 이그젝트한 파동함수라고 하면 바닥 상태에다가 첫 번째 들뜬 상태에 넣을 수 있는 것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AB, RS, 더블리 익사이티드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2풀 N개의 전자가 모두 한꺼번에 들뜨는 것까지 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싱글리 익사이티드, 더블리 익사이티드를 나타내는 거고, 이 각각의 파동 함수에 대응되는 요놈들이 전자 배치에 대응이 될 수 있죠. 전자 컨피규레이션에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컨피규레이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컨피규레이션 인터랙션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뭐 CI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트리폭 계산에다가 싱글 익사이티드, 더블 익사이티드를 추가해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시스 셋에 따른 증가에 따른 계산 정확성을 y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정도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싱글 익사이티드, 더블리, 트리플리 쭉 이렇게 올려서 풀 CI n개의 전자를 모두 들뜨게 하는 결과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정확해지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해지고, 또 베이시스 셋도 더블 제타, 트리플 제타, 쿼드루플 제타 해가지고 나중에는 컴플리트 베이시스 셋 리밋까지, 그 무한대의 베이시스까지 늘리면은 이 방향도 정확해지겠죠, 그죠? 결국에는 엑스테이션의 정도도 올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베이시스 셋도 늘리면은 우리가 이그젝트한 결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그젝트하게 못 풀지만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풀더라도 이렇게 엑스테이션 정도를 무한하게 늘리고 n개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셋을 무한에 가깝게 늘리면은 그 이그젝트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설사이즈 2.7번도 한번 해보시죠. 그 들뜬 상태의 그 디터미넌트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2.2장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수소 분자 H2 분자의 미니멀 베이시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 원자 1s에 두 개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스페이셜 오비탈이 두 개니까 1s가 두 개니까 스핀 오비탈은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2K는 4가 되고 전자는 총 2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총 존재하는 디터미넌트의 숫자는 2팩토리얼 분의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이라서 6이 될 거예요. 요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잠깐만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n개의 occupied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는 2k개의 스핀 오비탈이 있는 거고, 그럼 버추얼은 2k-n개만큼 있죠. 그럼 결국 여기는 전자가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배치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는 전자를 여기서 몇 개를 뽑아 가지고 n개를 뽑아서 버추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n개 중에서 occupied n개 중에서 small n개를 채택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곧 뭡니까? 컨비네이션의 n의 n이죠. n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대문자 n의 n개 중에서 small n개를 고르는 거고, 그럼 뽑은 그것을 결국 버추얼 ek-n개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ek-n개 중에 small n개를 선택해서 뿌려야 되니까 이게 또 ek-n, small n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n-tuple이 excited determinant는 occupied n개 중에서 small n개를 뽑아가지고 버추얼 ek-n개 중에 n개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도 들뜨지 않은 상태, 즉 n은 0에서부터 n까지 이거를 다 서메이션을 해보면은 저런 그 이항 전개라고 그러죠. ek n이라고 하는 바이폴리노미얼 익스펜전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2.7은 이걸 보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시겠네요. 이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전체 6개가 나오는 거고, 6개가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바닥 상태의 경우에는 1바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분자 오비탈 1번 이제 게라데 시메트리죠. 그 다음에 2번은 운게라데 비대칭이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분자 오비탈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 들뜬 상태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상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바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싱글리 익사이티드가 쭉 나올 텐데 1번을 2번으로 들뜨게 하는, 그래서 이 1바의 경우에는 1번에는 베타, 1번에는 알파 오비탈 이렇게 들었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1번을 2베타로 2바로 바꾸는 거, 2바, 1바. 그래서 둘 다 베타 오비탈. 그 다음에는 1바를 2로 바꾸는 거, 그래서 1, 2. 둘 다 알파. 마지막으로 1바를 2바로 바꾸는 1, 2바. 이거는 요렇게 생겼죠. 다들 오비탈 요거는 똑같아요. 전자의 배치만 다를 뿐이지 분자 오비탈은 똑같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W occupied의 경우에는 그 사이 1, 1바를 2, 2바로 동시에 바꾸는 그거라서 2, 2바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아직 뭐 시메트리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시메트리가 같은 애들끼리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그 셀렉션 룰 공부하면서 좀 배웠을 텐데 적분을 할 때 홀수, 만약에 이 안에 홀수 승이 돼버리면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0이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아무튼 얘는 지금 바닥 상태는 게라데고 얘는 지금 게라데, 운게라데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전체는 운게라데. 그래서 싱글리 익사이티드는 바닥 상태랑 섞일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계산할 때. 근데 들뜬 상태 더블리 익사이티드의 경우에는 운게라데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죠. 그런 원리로 게라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닥 상태와 더블리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서로 섞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그 실제 진짜 이그젝트한 결과는 미니멀 베이시스 내에서는
표기법 헷갈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트리폭 그리고 바닥 상태에다가 1 바를 2 바로 바꾼 이 더블리 익사이티드 컨피그레이션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바닥 상태랑 그다음에 여기는 더블리 익사이티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 다이아고널도 존재하겠죠. 사이 제로에 H바에 사이 11바 22바 반대로 여기는 11바 22바에 H에 사이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푸는 게 앞에서 말했던 CI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절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금 내용이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조금 복습을 해보시고 충분히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2.3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수강을 포기하게 되는 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매트릭스 엘레멘트를 실제 요 매트릭스 엘레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